안녕, 헨지입니다. 2025년 첫 영상, 실업급여 상담하러 가는 메이크업. 먼저 립밤을 좀 발라놓을게요. 이게 눅스의 립밤인데 선물 받은 건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좋아. 사실 지금 딱 이 꼴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불쌍해 보이지 않나요? 방도 막 개판이고 흰머리도 엄청 많거든요. 어찌됐건 지금 이제 제가 바를 선크림 겸 톤업 크림은 라디세 화이트닝 플러스 원데이 톤업 크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저 회사 퇴사하기 전에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복지 재단이 있거든요. 그 재단에서 랜덤 박스 10,000원짜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3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랜덤으로 가득 담았다 이래가지고 회사에 있는 직원들 약 120여 명이 그 말에 홀랑 낚여서 샀더니 요 라디셀의 제품들만 몇 개 들어있고 누룽지가 들어있고 볼펜이 30자루가 막 들어있고 막 이랬던 그렇게 해서 얻어낸 선크림인데요. 어찌됐건 돈 내고 산 거나 마찬가지니까 써야죠. 막 엄청 좋은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요 어뮤즈의 세라믹 쿠션 사용할게요. 이걸 빨리 다 써야 다른 걸 사서 써볼 텐데 화장을 너무 안 하니까 진짜 쿠션 한 통 다 쓰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어머, 여기 수염도 많이 자랐어. 제가 비록 백수가 되었지만 그래도 6년이란 시간 동안 정말 저 열심히 일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저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거든요. 물론 백수가 되었지만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근데 제가 저를 위해서 사실 25년도 되자마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나라인 일본 삿포로 여행을 장기로 다녀왔고 너무 즐거웠는데 그거는 퇴직 때문에 간 여행은 아니었고 해서 그리고 막 가서 뭐 산 게 없어요. 그냥 정말 좀 마음의 단도리를 하기 위해서 갔던 거라 그거 말고 저를 위한 선물을 해주고 싶거든요. 눈썹은 태그의 슬림 브로우 펜슬 애쉬 브라운 컬러입니다. 그러니까 25년도에는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요.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서. 용기 내고 싶은 일도 많고 도전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애쉬 브라운 컬러 예쁘게 잘 나왔는데 사실 애쉬 느낌보다는 노란빛이 많이 도는 그런 컬러인데 가성비 진짜 좋은 브로우죠. 그리고 파우더는 웨이크의 요 스테이 픽서 멀티 컬러 파우더 페일 클리어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네. 파우더를 뽀송뽀송하게 어쨌든 롬앤의 이 쉐딩 사용할게요. 전 이렇게 쓴답니다. 큰 브러쉬로 살이 너무 많이 쪘어 진짜. 그리고 진짜 살을 진짜 지금 엄청난 빠른 단기간에 살을 빼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냥 굶으려고요. 굶는 거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삿포로 가서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거든요. 삿포로 맛집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진짜 성심성의껏 다 알려드림. 레몬물입니다. 맛있네요. 나는 근데 애교살을 그리면 왜 이렇게 다 번질까? 그걸 한번 해볼까? 아파. 아파! 브러쉬가 너무 날카로웠어. 멍든 애 같은데? 멍든 애 같잖아. 몰라. VDL의 치크 스테인 블러셔 바운싱 피치. 요거를 인생 블러셔로 칭하시는 봄웜톤 분들이 워낙에 많으셔가지고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여튼 제가 왜 질병퇴직이냐, 당연히 6년 내리 일하면서 업무 때문에 아팠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회사에 파견직으로 입사를 해서 2년 근무를 했고요. 자체 계약으로 전환이 돼서 자체 계약직으로 2년 근무를 해서 총 4년 동안은 정말 서포터 역할의 행정 업무를 했어요. 이거 예쁘다. 은은하게 빛이 나는 거 보이시죠? 정말 막내 꼬리사원 역할을 했었어요. 4년 동안은 그런 업무를 했었고, 그 4년 동안에도 업무가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되게 단타로 이제 마무리되는 업무들인 거 있죠.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범주가 딱 정해져 있었고, 뭔가 내가 책임을 져야 되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꼭 필요해. 꼭 있어야 되는 업무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 이거는 루리디아의 팔레트인데 지금은 요 99가 나오지 않고 더 예쁘게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구매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사용하겠습니다. 요 피치 비트. 여튼 그런 업무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좀 구성원의 변동이 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들이 총 600명이 넘어갔었는데 그 중에 60%에서 70%는 다 계약직. 이제 인력을 저희가 필요한 인력을 채용을 해서 계약 기간만큼 고용을 하는 계약직들이셨고 나머지만 정규직으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계약직 분들의 비중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그 계약직 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 역할이 필요했었는데 그 업무 역할을 하시던 차장님이 이제 퇴사를 하시게 되고 부서 변동으로 이 회사에서 인사팀에서만 20년 넘게 근무를 하시던 이제 부사님께서 저희 부서에 인사 업무를 하러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인력 변동이 생기면서 그 부사님께서 저한테 좀 제안을 하셨어요. 새로운 사람을 뽑지 않고 네가 오랫동안 이 업무를 해서 업무를 잘 흐름을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꼬리 역할의 행정 업무에만 머무를 수 없으니 그 전에 차장님이 하던 그 계약직 관리 업무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당연히 어려운 업무고 굉장히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업무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우 협의 이런 것들도 다 굉장히 파격적으로 제안을 해주셨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계속 그 행정 업무를 하는 거는 저한테도 제가 나이가 어리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저도 하고 있었고 인사 쪽 업무를 조금 배워놓는 게 장기적으로 나한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며칠 고민을 하다가 감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4년 근무를 마치고 이제 파견 2년, 자체 계약 2년, 자체 계약직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고용의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고용 형태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정규직이 아니었고 무기계약직이었어요. 이제 시간을 채웠다고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시스템이 아니었고 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욕심은 전혀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고 저는 뭐 무기계약직이든 뭐든 계약직은 계약직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5년차 근무 2달까지를 이제 뭐 인수인계도 받고 뭐 업무도 익히고 하면서 보내고 3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직분들의 계약 관리, 그분들의 급여, 계약 기간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총괄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아이라인을 따로 그리지 않고 여기에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을 빼볼게요. 제가 맡은 3월달부터 엄청나게 큰 현장이 개설이 하나 되면서 한 번에 동시에 계약직 30명을 채용을 해야 됐어요. 30명을 한 번에 채용을 해야 됐는데 그 분들이 다 저희가 채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경력이 있으셔야 되는 베테랑을 30명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막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30명을 한꺼번에 채용을 하려고 이제 면접을 보고 처우 협의를 위한 밀당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너무 이게 나가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막 시작한 초짜 병아리. 그분들은 너무나도 베테랑이라서 이런 밀당에 대한 스킬이 어나더 레벨에 계셨던 분들인 거예요.
근데 저 같은 햇병아리랑 그걸 하려고 하니 제가 얼마나 거기에 휩쓸렸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제 맘대로 달라는 대로 다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은 요구하는 건 이만큼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요 수준이고, 요걸 맞추기 위해서 하루에도 진짜 막 너다섯 번 전화한 적도 있고 한 분이랑 30분 넘게 통화한 적도 있어요. 진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병이 옵니다. 제가 2월 초부터 컨택을 해서 계속 진행을 했는데 춥잖아요. 한겨울이었는데 열이 막 올라서 진짜 두피까지 새빨개졌었어요. 그리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거리고 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귀에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초예민했어요. 그 열이 이만큼 났으니까 당연히 덥죠. 계속 그때부터 흰머리가 엄청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극심한 불안감에 제 스스로가 너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 병원을 가게 돼요.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지 5년 3개월이 되던 해부터 병원을 다녔고, 퇴사를 한 6년 만근을 하는 시간까지 약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꾸준히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상담을 받고 약을 계속 처방을 받았고요. 제가 받은 거는 우울증, 불안장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약간 공황의 일종인 광장공포증이라고 해서 이제 밀집도가 높은 좁은 공간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숨이 정말 멎을 것 같고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하철 탈 때랑 엘리베이터 탈 때, 그리고 좁은 사람이 많이 있는 시간대, 점심시간대 어떤 식당에 들어갈 때, 낯선 사람들을 만나야 될 때 그 긴장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정말 이러다가 내가 질식사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숨머짐을 경험하면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아이섀도우는 이 정도만 하고 속눈썹을 찝어볼게요. 어차피 제가 지금 래쉬 펌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정돈만 해줄게요. 마스카라는 롬앤의 마스카라 쓸게요. 혹시나 지하철 탔을 때 제가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셨다면 빨리 병원 가셔야 되고요. 약을 드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약을 먹으면 괜찮아지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회사를 다녀야 되나라는 생각에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무지개 맨션의 피팅 블러셔 카인다라는 컬러입니다. 많이 지쳐갔어요. 계속.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 이제 부장님께, 그때 이사님이 되신 상황이었는데 부장님께, 부장님 저 이 업무가 하면 할수록 너무 더 어렵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제 호칭이 제 직급이 프로였거든요. 내가 이 프로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유는 이 프로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고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데, 잘하고 있는 거 좋죠. 왜냐면 저는 잘하고 싶었고 잘하고 싶어서 정말 아둥바둥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짜내서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건 좋은데, 제가 그때 듣고 싶었던 말은 정말 너무 많이 힘들지, 너무 힘들지,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니까 나는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낸 거였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해 주시길 바랬는데, 너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돼. 네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터치도 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좋은 말씀이지만 저한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그 당시에는 더 좀 절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내가 계속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게 잘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계속 잘하고 있으려면,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병원을 다니는 거밖에. 병원에 가서도 다행히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제 얘기를 참 잘 들어주셨고, 제가 요청하는 대로 약도 잘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제 얘기에 정말 공감을 많이 해주셔서 저한테는 그게 되게 힘이 많이 됐거든요.
지금 하시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힘든 일이 맞습니다. 결국은 퇴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왜냐면 의사 선생님이랑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너무 힘들고 아픈데 약을 먹으면서까지 꼭 이 회사를 다녀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의사 선생님 당연히 아니라고 하시죠. 저의 의사 선생님이니까. 제 성향과 맞는 업무를 하면은 분명히 나아질 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업무를 찾을 시간이 저에게도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좀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자는 예뻐야 된다. 가꿔야 된다. 너나 잘해 이 새끼야. 너무 예쁘죠? 이 엔트로피의 참 틴트? 립글로즈? 진짜 너무 예쁘고 정말 쓸데없이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렇게 생긴 이거 유명하죠? 여기가 이렇게 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방에 걸고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 참이 이렇게까지 무거울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지만 루비라는 컬러는 색깔이 참 예뻤답니다. 오호. 저 좀 정직해 보이지 않나요? 이 상태로 실업급여 상담을 받고 오겠습니다. 안녕. 저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된대요. 좀 눈물 날 뻔했는데 되는 게 아니야. 그 국민취업지원제도 그런 거 설명해 주셔서 신청하고 왔습니다. 그거라도 된 게 어디야? 화이팅!